영조의 첫 아들은 왜 9살에 죽었나? 본 영상은 자막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하루 동안 힘들었을 당신의 눈을 위해 잠시 휴대폰을 내려두고 마음 편히 들어보세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혹시 어린 왕자의 의문스러운 죽음 뒤에 숨겨진 거대한 진실에 대한 이야기 들어보셨는지요? 저는 오늘 10살의 어린 나이에 싸늘한 주검으로 발견된 효장세자가 겪었던 비극적인 죽음과 그 뒤에 감춰진 충격적인 음모에 대한 이야기를 풀어나가야 합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한 애도가 아니라 거대한 권력 다툼 속에서 피어난 어두운 그림자를 추적하는 기록입니다. 영조 제위 3년, 아직 봄 기운이 채 가시지 않았던 어느 새벽이었습니다. 희미한 여명이 궁궐의 고요함을 간신히 붙잡고 있었습니다. 밤새 피어오르던 정원 매화 향기가 차가운 새벽 공기 속으로 스며들었습니다. 하지만 그 고요함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갑자기 궁궐 깊은 곳에서 터져나온 비명소리는 정막을 산산조각 냈고 잠들어 있던 모든 이들을 깊은 충격과 혼란 속에 빠뜨렸습니다. 그 소리는 마치 날카로운 칼날처럼 어둠을 갈랐습니다. 왕실의 유일한 희망이자 온 백성의 기쁨이었던 효장세자가 10살의 너무나도 어린 나이로 숨을 거두었다는 참담한 소식이었습니다. 그 소식은 순식간에 궁궐 전체를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세자의 처소 앞에는 이미 숙직을 서던 내관들이 공포로 질린 얼굴로 서 있었습니다. 그들의 뺨은 핏기가 가신 채 창백하게 변해 있었고 입술은 새파랗게 질려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옷깃을 여민 손마저 파르르 경련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처소 안에서는 상궁들의 울음소리가 마치 찢어지는 듯 비명처럼 터져 나왔습니다. 그 소리는 가슴을 도려내는 듯 애통했고 듣는 이의 심장을 죄는 듯 했습니다. 몇몇 상궁들은 머리를 풀어헤친 채 바닥에 쓰러져 통곡하고 있었고 다른 상궁들은 세자의 차가운 몸을 부여잡고 억장이 무너지는 듯한 신음소리를 내뱉고 있었습니다. 공기 중에는 차가운 슬픔과 함께 알 수 없는 불안감이 짙게 감돌았습니다. 뒤늦게 달려온 어인은 숨이 턱에 차는 듯 거친 숨을 몰아쉬며 황급히 세자의 침상으로 다가섰습니다. 그의 얼굴에도 깊은 우려가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어인은 떨리는 손으로 세자의 가느다란 손목을 잡아 맥을 짚었습니다. 정적이 흘렀습니다. 처소 안의 모든 이들은 숨소리마저 죽인 채 어이의 얼굴만을 응시했습니다. 희미한 촛불이 어이의 땀방울 맺힌 이마를 비추었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맥을 짚던 어이는 이내 깊은 한숨을 내쉬며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그의 입에서 조심스럽게 그러나 명확하게 병사입니다 라는 진단이 흘러나왔습니다. 그 한마디는 비록 예상되었던 말이었으나 현실로 다가오자 더욱 가혹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러나 그 자리에 서 있던 사헌부 감찰 이준의 눈은 달랐습니다. 그의 눈은 어의의 표면적인 진단 너머에 무언가를 꿰뚫어 보는 듯 날카롭게 빛났습니다. 이준은 세자의 창백한 얼굴을 주의 깊게 살폈습니다. 어린 세자의 얼굴은 평온함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미세하게 벌어진 입술과 굳게 담은 듯한 턱선에서는 알 수 없는 불안과 고통의 흔적이 희미하게 스며들어 있는 듯 보였습니다. 차가운 이마에는 마지막 순간의 고뇌가 박제된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이준의 직감은 강하게 경고했습니다. 이것은 결코 자연스러운 죽음이 아니다. 그의 심장이 불길하게 쿵 하고 떨어지는 듯 했습니다. 어의의 굳은 표정 속에서도 미세하게 스쳐 지나가는 동요와 불안을 그는 놓치지 않았습니다. 이준은 입술을 굳게 다물었습니다. 초상 준비로 궁궐 전체가 혼란에 휩싸인 틈을 타 이준은 자신의 존재를 숨기듯 은밀하게 세자의 처소를 다시 살폈습니다. 상궁들과 내관들은 슬픔과 바쁜 손놀림 속에서 그를 알아채지 못하는 듯했습니다. 그는 조용히 그러나 날카로운 시선으로 방 안의 모든 것을 훑어보았습니다. 한때 아이의 온기로 가득했을 이 방은
이제 차가운 죽음의 기운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희미한 향냄새가 비릿한 정체불명의 냄새와 섞여 코끝을 스쳤습니다. 이주는 조심스럽게 침상으로 다가갔습니다. 차가운 이불을 살짝 들쳐 올리자 그 아래에서 발견된 것은 다름 아닌 낡고 너덜너덜해진 인형 조각이었습니다. 나무로 깎인 듯한 그 조각은 한때 사랑받았던 장난감이라기보다는 주술적인 의미를 담은 물건처럼 느껴졌습니다. 그 옆에는 불에 그을린 듯한 종이 조각이 흩어져 있었고 벽면에는 희미하게 남아있는 부적의 흔적이 검게 묻어 있었습니다. 타다 남은 부적 조각들에서는 섬뜩한 주술의 기운이 방 안에 희미하게 감돌았습니다. 이준의 미간이 깊게 찌푸려졌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경악과 함께 싸늘한 분노가 피어올랐습니다. 손가락 끝으로 인형 조각을 만진 순간 그는 차가운 공기 속에서 악의적인 기운이 소용돌이치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병사가 아니었습니다. 누군가 고의로 잔혹한 방법으로 어린 세자의 목숨을 앗아간 것입니다. 거대한 어둠이 어린 세자의 죽음 뒤에 교활하게 도사리고 있음을 그는 분명히 직감했습니다. 과연 누가, 그리고 도대체 무엇 때문에 이토록 잔혹하고 끔찍한 짓을 저지른 것일까요? 그의 심장은 답을 찾아내야 한다는 강한 의지로 고동치기 시작했습니다. 효장세자 저하의 죽음은 공식적으로 더할 나위 없는 명백한 병사로 발표되었습니다. 조정의 대신들과 어이디은 한 목소리로 갑작스러운 고열과 극심한 통증으로 인해 어린 세자께서 속절없이 승하하셨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영조대왕께서는 비통함에 말을 잇지 못하셨고 그 굳건하시던 목소리는 애통함에 갈라져 나왔습니다. 왕실의 안정을 위하고 더 이상의 불필요한 혼란을 막기 위해 어이들의 진단을 그대로 받아들이시는 모습을 보이셨습니다. 그러나 그 침통한 눈빛 속에는 쉬이 가시지 않는 의문과 슬픔이 깊게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궁궐의 두터운 담장 안에서는 섬뜩한 야담과 저주에 대한 소문이 마치 메마른 들판의 불길처럼 걷잡을 수 없이 빠르게 퍼져나갔습니다. 새벽 이슬을 밟으며 움직이는 궁녀들과 환관들의 발걸음 사이로 으스스한 속삭임이 오갔습니다. 사람들은 어린 세자 저하께서 단순한 병환으로 운명하신 것이 아니라 누군가의 흉악하고 사악한 저주에 희생되었다고 수군거렸습니다. 그들의 눈빛에는 공포와 미신적인 두려움이 가득했으며 밤이 깊어질수록 그 소문은 더욱 기이하고 구체적인 형태로 변모해 갔습니다. 차가운 밤 공기 속을 떠도는 그 속삭임은 궁궐 잠체를 음습한 그림자로 뒤덮는 듯 했습니다. 의금부 도사 이주는 이러한 소문들이 단순한 헛소문이나 백성들의 망상어린 이야기만은 아님을 직감했습니다. 그의 날카로운 직관은 무언가 심상치 않은 일이 벌어졌음을 끊임없이 경고했습니다. 상부에서는 이 불미스러운 일을 조용히 마무리하고 더 이상 왕실에 어떠한 잡음도 발생하지 않도록 하라는 암묵적이고도 강력한 압력이 있었습니다. 대신들의 시선에는 경고가 담겨 있었고 어조에는 무언의 명령이 서려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준의 강직한 성품과 한번 옳다고 믿는 일에는 목숨까지 걸었던 그의 신념은 불의를 결코 참고 넘어가지 못했습니다. 그의 심장은 이 명백한 부조리 앞에서 뜨겁게 요동쳤고 내면의 정의감은 그를 멈출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그는 날마다 밤이 깊어지고 궁궐의 모든 불빛이 꺼져 고요가 찾아들면 그림자처럼 몸을 숨겨 궁궐 곳곳을 은밀히 살피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발걸음은 소리 없이 이어졌고 예리한 눈빛은 어둠 속에서도 진실의 조각을 찾으려 애썼습니다. 세자 저하의 처소였던 동궁전을 시작으로 그 인근의 인적이 드물고 후미진 곳들을 꼼꼼히 조사했습니다. 바싹 마른 낙엽이 쌓여 바스락거리는 소리조차 지변의 정적을 깨뜨릴까 조심하며
그는 한 걸음 한 걸음을 내디뎠습니다. 때로는 버려진 듯 폐허가 된 별궁의 낡고 스산한 건물들 사이까지 그의 발길이 닿지 않는 곳이 없었습니다. 부서진 기화 조각들과 잡초가 무성한 그곳에서는 낡은 나무 썩는 냄새와 눅눅한 흙냄새가 진동했습니다. 며칠 밤낮을 쉬지 않고 이어진 끈질긴 수세 끝에 마침내 이주는 숨막히는 충격적인 증거들을 발견했습니다. 동궁전 뒤편에 오랫동안 손길이 닿지 않아 덤불이 우거진 곳을 파헤치던 중 그의 손끝에 단단한 무언가가 닿았습니다. 흙을 털어내자 모습을 드러낸 것은 바로 지프로 만든 사람의 형상을 띤 섬뜩한 저주인형이었습니다. 인형은 마치 세자 저하의 모습을 흉내낸 듯이 조악하게 만들어져 있었지만 그 안에 깊숙이 박혀있는 종이 조각에는 효장세자 저하의 이름이 명확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이준의 심장이 차갑게 얼어붙는 듯 했습니다. 인형이 묻혀있던 곳 주위에는 검게 그을린 주술의 흔적들이 선명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덜 타버린 숯 조각들과 알 수 없는 주술적 문양이 새겨진 작은 나무 조각들, 그리고 역겨운 비린내가 희미하게 풍기는 마른 약초들이 흩어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으로는 흙과 뒤섞여 붉게 응고된 핏자국이 넓게 퍼져 있었습니다. 이는 분명 동물 피로 추정되었으나 그 붉은색은 보는 이의 간담을 서늘하게 했습니다. 이 모든 잔혹하고 치밀한 증거들은 세자 저하의 죽음이 단순한 병환이 아니라 누군가에 의해 계획된 흉악한 살인임을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이주는 그 차가운 증거들을 응시하며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그의 손가락 마디마디가 하얗게 질릴 정도로 강한 힘이 실렸습니다. 이주는 그날 밤 인적이 끊긴 궁궐의 한 귀퉁이에서 차가운 달빛 아래 홀로 그 증거들을 앞에 두고 깊은 고뇌에 잠겼습니다. 그의 뇌리에는 수많은 질문들이 폭풍처럼 휘몰아쳤습니다. 과연 어떤 자가 이토록 음침하고 사악한 방식으로 순진무구한 어린 세자 저하의 목숨을 앗아가려 했던 것일까요? 그 자의 마음속에는 어떠한 악마적 욕망이 도사리고 있었을까요? 그리고 이 흉악한 저주의 배후에는 과연 어떤 거대하고 무시무시한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는 것일까요? 그의 눈빛에는 진실을 향한 강렬한 갈망과 동시에 다가올 거대한 위험에 대한 비장한 각오가 서려 있었습니다. 그는 이 진실을 반드시 밝혀내겠다고 결심했습니다. 사방에 켜진 등잔이 어슴푸레한 빛을 드리운 비밀스러운 공간에서 이주는 발견된 저주 인형과 주술 흔적들을 신중하게 살폈습니다. 차가운 흙바닥에 무릎을 꿇고 앉아 그는 낡은 천조각 위에 놓인 지핀형을 조심스럽게 집어들었습니다. 희미한 곰팡이 냄새와 오래된 지풀의 시큼한 향이 코끝을 스쳤습니다. 인형의 작은 몸체는 정교하게 엮여 있었고 그 가슴팍에는 핏빛으로 물든 것처럼 보이는 붉은 실이 여러 겹으로 감겨 있었습니다. 그는 손가락 끝으로 그 실의 거친 감촉을 느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어린아이의 장난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오래전부터 전해 내려오는 저주의 의식을 떠올렸습니다. 하지만 이 인형은 그 어느 것보다도 섬뜩하고 구체적인 악의를 담고 있는 듯 했습니다. 그의 눈은 인형 주변에 흩어져 있던 종이 조각들로 향했습니다. 각각의 종이에는 복잡하고 기이한 문양들이 먹으로 정성스레 그려져 있었습니다. 단순한 미신을 맹신하는 자가 급히 휘갈겨 그린 것이 아니었습니다. 마치 오랜 시간 공들여 연구하고 준비한 듯 모든 선과 곡선에는 어떤 규칙과 질서가 엿보였습니다. 그는 문득 이 저주가 단순한 광적인 믿음에서 비롯된 것이 아님을 깨달았습니다. 이는 치밀하게 계획되고 특정 목적을 가지고 조직적으로 행해진 악행임이 분명했습니다. 그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세자를 향한 저주가 이토록 섬세하고도 집요하게 실행되었다는 사실이 그의 심장을 차갑게 얼어붙게 했습니다. 이것은 개인의 광기가 아니었습니다.
분명 누군가의 지시와 계획 아래 움직였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단호했습니다. 그의 눈빛은 굳건한 결의로 빛났습니다. 그는 이제 이 증거들이 궁궐 내부에 세자를 노리는 거대한 세력이 존재한다는 명백한 증거임을 확신했습니다. 이 무시무시한 진실은 그의 어깨를 짓눌렀습니다. 어린 세자의 죽음 뒤에 숨겨진 추악한 음모의 실체가 서서히 드러나기 시작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는 차가운 공기 속에서 자신의 심장이 빠르게 뛰는 것을 느꼈습니다. 불안감과 함께 솟아나는 강한 분노가 그의 내면을 지배했습니다. 진실에 한 걸음 다가갈수록 진실을 감추려는 권력자들의 방해는 더욱 노골적으로 변했습니다. 그의 수사에 협력하던 낮은 직급의 관리들은 하나둘씩 좌천되거나 의문의 병에 시달렸습니다. 주요 증인들은 갑작스레 입을 다물거나 기억을 잃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궁궐의 공기는 얼음처럼 차갑게 변했습니다. 모든 시선과 침묵 속에서 그는 보이지 않는 압박을 느꼈습니다. 마치 거대한 그림자가 자신을 서서히 집어삼키는 듯한 기분이었습니다. 그의 발걸음마다 서늘한 긴장감이 따라붙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 이주는 좌의정 박대감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좌의정의 집무실은 웅장하고 고요했습니다. 육중한 문이 닫히는 순간 바깥 세상의 소리는 완전히 차단되는 듯했습니다. 방 안에는 묵직한 백단향이 은은하게 퍼져 있었고 창밖으로 비쳐드는 햇살은 희미한 먼지 입자들을 춤추게 했습니다. 박대감은 두툼한 비단옷을 입고 상석에 앉아 느긋한 표정으로 차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온화한 미소가 걸려 있었지만 그 눈빛은 한없이 깊고 헤아릴 수 없는 어둠을 담고 있었습니다. 이 판관, 잘 지내셨습니까? 그간 노고가 많았습니다. 박대감은 차가 식을세라 다시 따뜻한 차를 따르며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 목소리에는 친절함이 배어 있었지만 이주는 그의 눈빛에서 냉혹한 경고를 읽었습니다. 그는 심장이 얼어붙는 듯한 싸늘함을 느꼈습니다. 소관은 그저 맡은 바 소임을 다하고 있었습니다. 이주는 자세를 고쳐 앉으며 허리를 고추 세웠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흔들림 없는 단호함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박대감의 미소가 더욱 깊어졌습니다. 그의 눈동자는 순간적으로 날카롭게 빛났습니다. 세자 저하의 죽음은 온 백성의 애통함이었습니다. 그 진실을 밝히려는 판관의 충정은 짐작하고도 남았습니다. 박대감은 차를 한 모금 마시며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그는 이준의 얼굴을 천천히 훑어보았습니다. 그 시선은 마치 상대방의 심장까지 꿰뚫어 보는 듯 했습니다. 이준은 침을 꿀꺽 삼켰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진실이 불러오는 파장이 더 큰 혼란을 야기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궁궐 안의 일은 그러했습니다. 판관께서는 이 나라의 안녕을 누구보다도 염려하는 마음을 가졌을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박대감의 말은 부드러웠지만 그 속에 담긴 뜻은 칼날처럼 날카로웠습니다. 그는 이준에게 수사를 멈추라는 노골적인 압박을 가하고 있었습니다. 이준은 박대감의 진위를 헤아리려 노력했습니다. 그의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소관은 오직 돌아가신 세자 저하의 억울함을 밝히는 데에만 뜻을 두었습니다. 진실을 감추는 것이야말로 이 나라의 근간을 흔드는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주는 박대감의 싸늘한 시선에 맞섰습니다. 그의 심장은 두근거렸지만 그는 내면의 두려움을 억눌렀습니다. 박대감은 고개를 살짝 기울였습니다. 그의 미소는 사라지고 무표정한 얼굴에는 엄중함이 서려 있었습니다. 판관의 충심은 갸륵하나
때로는 과한 충심이 독이 되기도 했습니다. 판관의 가문과 미래를 생각하는 것이 어떠하시겠습니까? 부디 현명한 판단을 내리시기를 바랐습니다. 박대감의 목소리는 이제 경고의 어조를 분명히 띠고 있었습니다. 그의 말 속에는 이준 개인의 안위뿐만 아니라 그의 가문에까지 위협이 미칠 수 있다는 암시가 담겨 있었습니다. 이준은 순간적으로 온몸에 전율을 느꼈습니다. 그의 손바닥에는 땀이 송골송골 맺혔습니다. 그는 자신이 감당해야 할 무게가 얼마나 거대한지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소관은 목숨을 걸고 이 진실을 밝힐 것입니다. 이준은 자리에서 조용히 일어났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어떤 쇠붙이보다도 단단했습니다. 박대감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차가운 눈으로 이준이 방을 나서는 뒷모습을 응시했습니다. 이준은 무거운 발걸음으로 집무실을 나왔습니다. 차가운 복도 공기가 그의 얼굴을 스쳤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뜨거운 분노와 결의가 더욱 강렬하게 타올랐습니다. 그는 이제 자신이 거대한 폭풍의 한가운데 서 있음을 분명히 깨달았습니다. 이준은 주술 흔적을 따라 지밀 최상궁의 처소를 끈질기게 수색했습니다. 차가운 밤 공기가 감도는 처소 안은 겉으로는 정갈했지만 이준의 예리한 눈에는 미세한 흔적들이 포착되었습니다. 그는 먼저 탁자 위의 향로에서 은은하게 피어오르는 낯선 향을 맡았습니다. 그것은 일반적인 침향이 아닌 깊고 눅진한 주술적 의식에 사용될 법한 독특한 향이었습니다. 그의 발걸음은 미묘한 먼지 쌓임과 발자국의 불규칙성을 따라 안방 깊숙한 곳으로 향했습니다. 그는 지밀상국의 처소 깊숙한 곳, 마치 아무도 예상치 못할 법한 벽장 뒤편에서 수상한 기운을 감지했습니다. 오래된 나무 벽장은 묵직한 무게감을 자랑했으며 그 뒤편으로는 희미한 어둠이 깔려 있었습니다. 이주는 묵묵히 벽장의 문을 열고 안쪽의 내용물들을 조심스럽게 꺼내놓았습니다. 텅 빈 공간이 드러나자 그는 벽장 자체를 밀어내기 시작했습니다. 삐걱거리는 소리와 함께 낡은 나무 벽장이 옆으로 밀려났고 그 뒤에 숨겨져 있던 작고 낡은 나무 상자가 그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상자는 흙먼지로 뒤덮여 있었으며 마치 오랜 시간 동안 감춰져 있던 비밀을 지키려는 듯 고요하게 놓여 있었습니다. 이주는 엎드려 앉아 차가운 흙바닥 위에서 조심스럽게 상자를 꺼냈습니다. 상자의 뚜껑을 열자 내부는 어두운 기운을 품고 있는 듯 했습니다. 그 안에는 섬뜩한 저주 인형이 누워 있었고 그 옆으로는 여러 장의 서찰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인형은 한눈에 보아도 효장세자의 평소 옷조각으로 만들어져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작은 몸체에는 무수히 많은 날카로운 바늘 자국들이 선명하게 박혀 있었고 그중 몇몇은 붉은 녹이 슬어 불길한 기운을 더했습니다. 인형을 집어든 이준의 손끝에서 미세한 떨림이 느껴졌습니다. 그의 심장은 격렬하게 유동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궁중의 미신이 아니었습니다. 어린 세자를 죽음에 이르게 하려던 명백하고 잔인한 저주 행위의 증거였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분노와 함께 차가운 결의가 스쳐 지나갔습니다. 이주는 떨리는 손으로 상자 안의 서찰들을 꺼냈습니다. 조심스럽게 한 장씩 펼쳐보니 서찰들의 필체는 각기 달랐지만 내용은 한결같이 세자의 건강 악화와 관련된 의문스러운 지시들을 담고 있었습니다. 어떤 서찰에는 물을 자주 마시게 하라고 적혀 있었고 다른 서찰에는 특정 약재를 다려 먹이라는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겉보기에는 세자를 위하는 듯한 지시들이었으나 이주는 그 이면에 숨겨진 간악한 의도를 직감했습니다. 불순한 목적을 가진 약재나
특정 시간대의 과도한 수분 섭취로 인한 몸의 부담을 유도하려는 것일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의 눈빛은 서찰의 내용을 좇으며 더욱 날카로워졌습니다. 그중 한 서찰은 특히 이준의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다른 서찰들과는 달리 단아하고 기품 있는 필체로 덮여 있었지만 그 내용은 더욱 섬뜩했습니다. 서찰에는 좌상의 뜻대로 진행하라 하는 지시와 함께 문장의 말미에 박이라는 성씨가 은밀하게 암시되어 있었습니다. 좌상 그리고 박대감. 이준의 머릿속에는 순식간에 권력의 정점에 있는 인물의 이름이 떠올랐습니다. 그의 눈은 크게 띄었고 심장은 마치 멈춘 듯 고요해졌다가 다시 격렬하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지밀상궁의 소행이 아니었습니다. 왕실 최고 권력의 핵심 인물이 연루된 거대한 음모라는 것을 이 서찰이 명백히 보여주는 결정적인 증거임을 그는 직감했습니다. 등골을 타고 차가운 전율이 흘렀습니다. 진실이 드러나는 순간이었으나 동시에 감당할 수 없는 무게의 칼날을 쥐게 된 순간이었습니다. 그의 입술은 굳게 다물어졌고 굳은 결의가 그의 눈빛에 가득 찼습니다. 그는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즉시 몸을 일으킨 그는 냉정한 목소리로 최상궁의 체포를 명했습니다. 최상궁을 즉시 체포해라. 한치의 오차도 없이 끌고 오도록 해라. 이준의 명령이 떨어지자마자 어둠 속에 대기하고 있던 상궁청 나졸들이 마치 그림자처럼 재빨리 최상궁의 처소로 들이닥쳤습니다. 최상궁은 잠결에 놀라 부스스한 모습으로 일어났다가 자신을 애워싸는 나졸들의 기세에 순간적으로 혼란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녀의 눈동자는 불안하게 흔들렸고 입술은 무언가를 말하려다 이내 굳게 닫혔습니다. 나졸들은 주저없이 그녀의 양팔을 붙잡았고 최상궁은 예상치 못한 상황에 저항하며 몸부림쳤습니다. 무슨 일이옵니까? 소인은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 손을 놓으십시오. 그녀의 비명 섞인 목소리가 고요한 새벽 공기를 갈랐습니다. 나졸들은 굳건한 자세로 그녀를 끌고 나갔습니다. 궁궐은 일순간 정적에 휩싸였다가 이내 최상궁의 체포 소식에 술렁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믿었던 지밀상궁의 배신은 궁중 전체에 걷잡을 수 없는 충격과 깊은 혼란을 안겨주었습니다. 수많은 궁녀와 내관들이 각자의 처소에서 뛰쳐나와 어둠 속에서 오가는 나졸들과 끌려가는 최상궁의 모습을 경악스러운 눈으로 지켜보았습니다. 웅성거리는 소리가 바람결에 실려 멀리 퍼져나갔습니다. 이준은 차가운 눈빛으로 나졸들에게 끌려가는 최상궁을 묵묵히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일말의 동요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내면에서는 격렬한 폭풍이 휘몰아치고 있었습니다. 그의 직감은 이 사건의 배후에 최상궁 개인의 원한을 넘어선 거대하고 깊은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음을 끊임없이 속삭이고 있었습니다. 그는 체포된 최상궁이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 어둠 속에서 과연 진실은 어디까지 뻗어 있을까요? 그 진실을 파헤치는 과정에서 또 얼마나 많은 고통과 희생이 따를지 이준은 무거운 마음으로 밤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차갑게 빛나는 달빛만이 그의 굳건한 결의를 비추고 있었습니다. 찬 기운이 뼛속까지 스며드는 의금부의 차가운 지하 감옥으로 최상궁은 끌려 들어왔습니다. 쇠사슬이 긁히는 소리가 울려 퍼지는 가운데 그녀의 몸은 마치 짐승처럼 거칠게 끌려왔습니다. 이준대감 앞에 놓인 낡고 거친 나무 의자에 그녀는 맥없이 앉혀졌습니다. 최상궁의 얼굴에는 모든 감정이 지워진 듯한 마치 돌처럼 굳어진 표정이 감돌았습니다. 창백한 안색은 지친 기색을 여실히 드러냈으나 그녀의 입술은 굳게 다물려 한마디도 발설하지 않았습니다. 이준은 탁자 위로 조심스럽게
그러나 단호하게 종이 몽치와 함께 작은 주술 인형을 밀어놓았습니다. 희미하게 흔들리는 등불의 빛이 붉은 실로 꿰맨 인형의 흉측한 형상을 더욱 두드러지게 만들었습니다. 이주는 그 인형과 서찰을 가리키며 세자 저하의 비극적인 죽음 뒤에 감춰진 거대한 진실을 밝히도록 그녀를 조용히 그러나 끈질기게 종용했습니다. 감옥 안의 공기는 짓누르는 듯한 침묵으로 가득했으며 최상궁의 심장이 고통스럽게 울리는 소리마저 들리는 듯했습니다. 대답하십시오, 최상궁. 이 증거들이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지 정녕 모르고 계십니까? 어린 세자 저하를 향한 이 잔혹한 주술의 폐문은 도대체 누구였는지 소상히 밝히셔야만 합니다. 이준의 목소리는 낮았으나 그 안에는 강철 같은 의지가 서려 있었습니다. 최상궁은 눈빛을 들어 탁자 위에 주술 인형을 바라보았습니다. 희미하게 떨리는 그녀의 눈동자는 마치 거대한 공포에 사로잡힌 짐승의 눈과 같았습니다. 그녀의 가슴은 거친 파도처럼 들썩였습니다. 모든 것을 부정하려 애썼지만 인형에 박힌 바늘과 붉은 글씨가 적힌 서찰은 그 모든 부정을 무의미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을 향한 이준의 날카로운 시선을 피하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길게 눌러 참았던 깊은 한숨이 그녀의 입술을 통해 간신히 새어나왔습니다. 이어서 그녀의 입술은 가늘게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마침내 굳게 닫혔던 침묵의 문이 비명을 지르며 열리듯 그녀는 희미하고 갈라진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마치 멀리서 울려오는 메아리처럼 힘겹게 다가왔지만 그 속에는 궁중의 깊고 어두운 거대한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저는 그저 명을 따랐을 뿐이옵니다. 저와 같은 미천한 일개 궁녀가 감히 그분의 뜻을 거스를 수 있었겠사옵니까? 제게는 그럴 만한 힘도 용기도 없었사옵니다. 최상궁의 말은 마지막 단어에 이르러 거의 들리지 않을 정도로 희미해졌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깊은 회한과 절망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이준의 눈빛은 그녀의 입에서 나온 그분이라는 단어에 순간적으로 날카롭게 빛났습니다. 그는 즉시 그녀가 지칭하는 인물이 누구인지 직감했습니다. 이준의 머릿속에는 오직 한 명의 거대한 그림자, 즉 좌이정 박대감의 모습이 섬광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는 최상궁의 직접적인 지목은 아니었으나 사건의 거대한 흐름이 이제는 돌이킬 수 없이 궁중 최고 권력의 정점으로 향하고 있음을 명확히 깨달았습니다. 의금부의 차가운 공기마저 얼어붙는 듯한 긴장감이 신뢰를 짓눌렀습니다. 그분이라니 대체 누구를 말하는 것이오? 조금 더 숨김없이 명백히 밝히셔야만 합니다. 이준의 목소리에는 더 이상 망설임이 없었습니다. 그의 시선은 최상궁의 흔들리는 눈빛을 똑바로 응시했습니다. 최상궁은 마치 온몸의 기력이 다 빠져나간 듯 고통스러운 신음을 내뱉었습니다. 그녀의 손은 무릎 위에서 가늘게 떨렸고 얼굴은 더욱 창백해지며 식은땀이 흘러내렸습니다. 숨을 들이쉬고 내쉬는 작은 동작조차도 그녀에게는 커다란 고통처럼 느껴졌습니다. 온몸으로 밀려오는 중압감과 내면의 공포가 그녀를 산산조각 낼 듯 짓눌렀습니다. 결국 그녀는 모든 것을 포기한 듯 고개를 떨고 왔습니다. 좌이정 박대감. 그분이 모든 것을 지시하셨습니다. 저는 그저 그분의 소나귀에 놀아나는 꼭두각시에 불과했사옵니다. 제 가족들의 안위까지 들먹이며 협박하셨기에 저는 어쩔 수 없었사옵니다. 제발 저를 헤아려 주시옵소서. 최상궁의 입에서 좌이정 박대감의 이름이 터져나오자 이준의 표정은 경악으로 물들었습니다. 그의 심장이 순간적으로 쿵 하고 내려앉는 듯한 충격을 느꼈습니다.
좌이정 박대감. 그는 단순히 왕실의 근간을 뒤흔드는 것을 넘어 조선이라는 나라의 운명마저 좌우할 수 있는 최고 권력의 정점에 서 있는 인물이었습니다. 이주는 이제 자신이 단순한 주술 사건의 진실을 파헤치는 것이 아니라 국가의 명운을 결정할 거대한 음모의 한가운데 서 있음을 분명히 깨달았습니다. 의금부의 차가운 벽들이 순식간에 자신을 둘러싸고 조여오는 듯한 압박감을 느꼈습니다. 그의 목숨마저 언제라도 위협받을 수 있는 그야말로 일촉즉발의 위기가 바로 눈앞에 다가왔음을 직감했습니다. 그의 손이 저도 모르게 탁자를 짚었습니다. 세상의 모든 소음이 멈춘 듯 고요해진 순간 그의 귓가에는 오직 자신의 심장이 미친 듯이 박동하는 소리만이 선명하게 들려왔습니다. 최상궁의 자백으로 좌이정 박대감이 사건의 배후로 지목되자 궁궐 전체는 거대한 폭풍 전야의 고요함에 휩싸였습니다. 이주는 이제 최고 관력의 심장부를 겨누게 된 것입니다. 그는 밤낮을 가리지 않고 박대감의 비리를 파헤쳤습니다. 박대감의 처소와 관련된 자들을 은밀히 감찰하고 그의 행적을 낱낱이 조사했습니다. 수일간의 집요한 치적 끝에 이주는 마침내 박대감이 효장세자의 죽음을 통해 자신의 세력을 공고히 하고 새로운 세자를 옹립하여 자신의 입지를 더욱 강화하려 했다는 결정적인 증거를 찾아냈습니다. 그것은 박대감이 몰래 주고받은 비밀 서찰들과 회계장부였습니다. 서찰들에는 효장세자의 병세 악화를 유도하는 지시와 함께 특정 유력 가문의 자제를 다음 세자로 추천하려는 계획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또한 회계장부에는 주술에 필요한 비용과 관련자들에게 건네진 뇌물 내역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이주는 증거들을 굳게 움켜쥐고 영조를 찾아갔습니다. 그는 영조 앞에서 모든 증거를 제시하며 좌이정 박대감과 최상궁의 잔혹한 음모를 낱낱이 밝히고 박대감의 끝없는 권력 욕망이 순진한 어린 세자의 생명마저 짓밟았음을 고했습니다. 영조의 얼굴에는 충격과 분노, 그리고 깊은 배신감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어둠 속에 감춰졌던 비극의 진실이 마침내 백일알 드러나는 순간이었습니다. 영조대왕께서는 이준 감찰이 정성껏 마련하여 올린 모든 증거들을 눈앞에 두시고는 깊고 무거운 한숨을 길게 내쉬었습니다. 탁자 위에는 피 묻은 비단 조각, 정교하게 깎인 저주 인형의 잔해, 그리고 최상궁의 입에서 나온 섬뜩한 자백이 적힌 서책이 놓여 있었습니다. 차가운 한기가 감도는 어전의 공기 속에서 영조대왕의 눈동자는 증거물 하나하나를 훑으셨고 그 시선이 닿는 곳마다 미세한 떨림이 서렸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을 잃은 아비의 비통한 슬픔과 오랜 세월 지척에 두고 절대적으로 신뢰하였던 신하의 더없이 참혹한 배신감은 영조대왕의 백옥 같은 얼굴에 마치 깊게 새겨진 상흔처럼 고스란히 드러났습니다. 미간에는 깊은 주름이 잡혔고 굳게 담은 입술은 가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이 어찌 이토록 잔혹하고 끔찍한 일이 감히 일어날 수 있었단 말인가. 정령이 조선 땅에서 나의 어린 아들이, 내 사랑하는 효장세자가 이토록 허망하게, 이토록 무참히 희생되었다니. 영조대왕의 목소리는 격한 감정에 휩싸여 물결처럼 심하게 떨렸습니다. 어전의 공기는 숙연함을 넘어선 비탄으로 가득 채워졌습니다. 대왕께서는 고통스러운 눈빛으로 잠시 허공을 응시하셨습니다. 그 순간 대왕의 뇌리에는 효장세자의 해맑은 웃음소리와 총명한 눈빛이 스쳐 지나가는 듯 하였습니다. 어린 세자의 손을 잡고 궁궐 정원을 거닐던 따스한 기억이 지금의 차가운 현실과 극명하게 대비되며 가슴을 더욱 저리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그 깊은 슬픔의 그림자 속에서도 영조대왕의 눈빛은 이내 흔들림 없는 단호함으로 다시금 채워졌습니다. 끓어오르는 분노와 함께 왕으로서의 준엄한 책임감이 그분을 지빌하기 시작했습니다. 대왕께서는 손을 들어 무릎 꿇고 있는 이준 감찰에게 눈짓을 보내셨습니다.
이준 감찰은 말없이 대왕의 다음 말씀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좌의정 박대감은 그의 모든 관직을 즉시 박탈하라. 초의 망설임도 없이 그를 의금부로 합소하여 법도에 따라 국문하라. 반역을 꾀한 영모죄와 어린 세자를 시해한 대역죄로 그의 죄는 능지처참이로는 가장 극심한 형벌로 다스려야 마땅하다. 영조대왕의 목소리는 이제 한 점의 망설임도 없이 차갑고도 단호했습니다. 어전의 분위기는 마치 얼음처럼 굳어버렸습니다. 대왕께서는 이어서 명하셨습니다. 최상공 또한 세자 시해에 직접 가담한 죄를 물어 차명을 면치 못하게 하라 이르셨습니다. 어명은 즉시 어전의 문을 넘어 궁궐 전체로 그리고 다시 도성 전체로 빠르게 퍼져나갔습니다. 흉악한 진실은 지독히도 고통스럽고 참혹한 것이었지만 효장세자의 억울한 죽음에 얽혀있던 모든 음모와 추악한 배후는 이제 낱낱이 밝혀지게 되었습니다. 죄를 지은 자들은 그들의 악행에 대한 정당하고 준엄한 대가를 치르게 되었던 것입니다. 궁궐의 기와 위로 불어오는 차가운 바람 소리가 마치 이 모든 비극의 증언처럼 스산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대왕께서는 이 모든 과정을 끈질기게 추적하고 밝혀낸 이준 감찰의 강직함과 깊은 충심에 깊은 신뢰와 더없이 큰 감사를 표하셨습니다. 그분의 얼굴에는 고뇌와 함께 정의가 실현되었다는 미세한 안도감이 스쳐 지나가는 듯 보였습니다. 이 감찰은 경이 아니었다면 짐의 아들이 내 아들 효장 세자의 억울한 원혼조차 이리 달랠 수 없었을 것이요. 경의 굽힘없는 충심과 덧없이 강직한 마음이 오히려 한나라의 왕인 짐을 부끄럽게 하는구려. 참으로 부끄러운 일이요. 이준 감찰은 영조대왕의 진심 어린 찬사에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그의 마음 속에는 비록 정의가 밝혀졌다는 뿌듯함이 있었지만 동시에 어린 세자를 지키지 못했다는 깊은 애도와 쓰린 아픔이 공존하고 있었습니다. 효장세자의 비극은 왕실의 가장 어둡고 추악한 단면을 여실히 보여주었습니다. 그것은 권력의 눈이 멀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인간의 탐욕이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지를 뼈저리게 일깨워주는 사건이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 사건은 이준 감찰과 같은 강직하고 올곧은 신하들의 존재가 이 궁궐 안에 살아 숨쉬고 있으며 그들의 끈질긴 추적과 용기 있는 행동을 통해 정의가 결국은 승리할 수 있음을 증명했습니다. 조선 500년 역사의 더없이 비극적인 교훈으로 영원히 남게 될 이 사건은 권력의 탐욕이 불러오는 무서운 결과와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진실을 향한 끈질긴 추구가 얼마나 중요한 가치를 가지는지를 온 백성에게 다시금 일깨워 주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러분께 어떠한 감동과 생각을 안겨드렸는지요? 제가 준비한 효장세자의 비극과 이준 감찰의 눈물겨운 진실 추적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정의의 소중함과 권력의 어두운 이면에 대해 깊이 숙고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다음에 더욱 흥미로운 이야기를 만들고 전달하는 데 더할 나위 없는 큰 힘이 될 것입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 뵙기를 고대하겠습니다.